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새롭게 과제를 만드는 태종과 같다. 이제는 세종 시대가 올 때가 됐다. 민주당의 긴 집권 필요성 이런 걸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핵심 친노의 친노스러운 발언 외 이상의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정치적 발언이다. 억측이 맞고요. 이런 억측이 성립하려면 저건 역모예요. 본인을 다시 돌아온 그 노무현의 남자 이광재가 향후에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직은 뭐 예측하기가 어렵다. 지켜봐야 된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정치권에 조선시대 임금이 등장을 했네요. 강원도 원주에서 이번에 당선된 강원도지사를 지내셨죠. 이광재 민주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태종에 비유했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태종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롭게 과제를 만들고 하는 태종이었다면 이제 세종의 시대가 올 때가 됐다. 뭐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 좀 다들 아실 텐데 태종 시대, 세종 시대 굉장히 조선 시대의 시작점에서 굉장히 의미 깊은 왕들이죠. 오늘 이 문제 관련해서 한번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과연 그 비유가 적절한지, 그렇다면 앞으로 세종의 시대는 올 것인지 한번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준석 최고위원님, 이광재 당선인의 이 태종, 세종 비유, 뭐 한편으로는 뭐 재밌기도 하고 그렇게 비유한 것 자체가 또 다른 정치적인 의미로 보면 굉장히 이제 어쨌든 민주당의 긴 집권 필요성 이런 걸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는 뭐 원래 사극에서 재밌는 부분은 태종, 세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요. 그 옆에 붙어있는 그 신하들에 대한 얘기 더 재밌거든요. 죽어나가는 신하들이요? 예,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본인이 뭐 그 다음에 문종이라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이광재 그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 언저리에서 계속 이제 이름이 언급되었던 건 맞지만은 사실 한동안 정치적인 발언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네, 상황이 그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발언이 이제 하나씩 부각되는데 저는 그냥 단순한 그냥 핵심 친노의 친노스러운 발언 외 이상의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정치적 발언이다. 왜냐면은 누가 봐도 지금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지금 민주당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낙연 네. 아니면은 그 이재명 이런 분들은 그 계보가 아니거든요. 네. 친노 친문의 계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들을 내치겠다는 이야기 정도 또는 그들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적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가? 이 정도의 정치적 그냥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하필이면 또 이광재 당선자가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뭐 큰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네. 친문 적자에 의한 뭐 정권 창출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 아니냐? 뭐 그런 그렇죠. 해석이네요.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특별한 의미 부여를 당사자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별 생각 없이 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세종 시대를 열겠다라는 거를 강조하다 보니 뭐 그 앞을 평가를 해야 되니까 뭐 태종을 갖다 거기다 붙인 것 같은데 근데 비유로서는 적절치 않죠. 왜냐하면 태종의 집권과 재위 기간을 돌아보면 조선 왕조를 사실상 뭐 태조가 개국을 했지만 그 태종이 열다시피 한 비트를 거죠. 닦은 건 태종이죠. 열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개국 초에 이제 개국 공신들 다 숙정하고 왕자의 난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피로서 집권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세종 치세를 연 건데 뒤에 세종 치세만 얘기하긴 좀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평가를 해보니까 거기다 갖다 붙였는데 적절한 비유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뭐 세종 시대가 열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세종대왕이 제가 알기로는 30년 집권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30년 집권하겠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그거는 뭐 가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종종 이런 뭐 비유나 이런 걸 통해서 설화에 오르기도 하고 또 천철살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이번 비유가 그다지 적절치는 않았던 것 같고 그러나 뭐 거기에다 또 큰 의미 부여를 해서 언론이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것도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사실은 그다지 이렇게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광재 그 당선자가 오랜만에 지금 정치 무대 복귀한 거 아닙니까? 강원지사 하다가 이제 직을 상실해가지고 한동안 정치를 못했는데 또 그 과정에 야인으로 있으면서
본인이 뭐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또 그야말로 원조 친노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원래 이게 좌의정 우광재라 그랬는데 좌의정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광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이광재 당선인은 뭐 과거부터 기획통으로 유명했고 또 근데- 이렇게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이 정책 아젠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중국 쪽이랑 네트워크를 하면서 책도 쓰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태종, 세종의 비유 그냥 뭐 재밌네 이렇게 넘길 수도 있지만 두 분 말씀의 공통점은 지금 보면 어쨌든 좀 장기 이 민주당의 긴 집권 그를 통한 어떤 좀 나라의 기틀을 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남자로서 이광재 그 당선자가 존재하는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지만은 네. 문재인 대통령과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아직까지 드러나거나 밝혀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네. 하나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던 게 그러면 아까 좌희정, 우광재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좌희정은 그럼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관계였냐 했을 때 뭐 어쨌든 뭐 동지라고 하긴 좀 어렵고 아니, 대선 좌희정 경쟁자적 관계에 지난번에 있었거든요. 대선 경선에서 2위 했고 그러니까요. 그때 근데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뽀뽀한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술 드시고 이제 뽀뽀하고 이런 것 같았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그 사실 친노 세력과 안희정 지사가 그렇게까지 뭐 친문과 친밀한 상태였는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저는 그러니까 이광재 당선자도 이런 게 있어요. 보니까 본인은 노무현의 남자다라는 정체성이 강하다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하수인보다는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평행선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네. 저는 근데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네. 본인이 태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딱 본인이 세종이 아니고 태종입니까? 제가 있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세종이라 하면 그 다음 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자, 태종이 뭐 하던 사람입니까? 자기 형이었던 정종일이, 지금 아버지에게서 왕위를 네. 물려받았지만은 사실 왕은 나야. 네. 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계보상으로 굳이 놓고 본다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그 정점에서 그 태조 정도의 위치에 놓인다면은 태종의 위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보이지만은 본인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들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꾸 억측을 하게 되냐면은 지금 상황에 들어맞지 않는 비유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태종, 세종이라는 게. 이런저런 추리도 해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억측이 맞고요. 이런 억측이 성립하려면 저건 역모예요. 본인을 태종이라고 생각한다는. 근데 안희정 그 전 지사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도 접점이 좀 있죠. 왜냐면 안희정 지사는 정권 초에 어쨌든 감옥에 갔잖아요 그때. 네. 삼성하고 네. 대선 자금 문제가 불거져서 그리고 청와대 근무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광재 그 당선인 같은 경우에 국정상황 국정상황 아주 정책이었죠. 네, 네. 청와대 근무를 상당히 하다가 강원지사에 출마한 거여서 그 청와대 근무 기간이 겹치죠. 문재인 대통령, 네, 문재인 네, 대통령이 뭐 네. 민정수석하고 네, 할 때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연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저분이 당장에 그 정권 재창출에 네. 어쨌든 막후의 전략가로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될지 아닐지는 아직은 몰라요.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상당한 공백기가 있었고 지금 이제 친노 친문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지만 결이 좀 다르거든요. 친노의 핵심의 결과, 이 친문 핵심의 결이 좀 달라서 더군다나 요즘에 뭐 신친문 이래가지고 네. 이제 386들 같은 경우에 대거 약진했잖아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때문에 이광재 다시 돌아온 그 노무현의 남자 이광재가 향후에 특히 이제 정권 재창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직은 뭐 예측하기가 어렵다. 좀 지켜봐야 된다. 사실 그럴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과거와는 다른 점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근데 강원도민들이 이광재 당선인에게 거는 부분은 또 남다릅니다. 과거부터 이렇게 보면 어쨌든 강원도에 상당히 상징화되고 대표적인 정치 인물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차기 대선 국면에서도 강원도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역할을 모색하지 않을까 싶고, 이런 뭐 태종 세종 비유처럼 이 기획력이 있는 그런 당선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권에 들어오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주목을 받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